전 근데 안선영 씨 결혼 다시 하고 올게. 형제 많은데 얘기거리가 없다고 지금 너무 불안해서. 동치미를 지금 58일까지 하면서 한 번도 아이템 심지어 결혼 전이 싱글일 때도 제가 어느 주제에서도 입 못 띈 적이 없는데 어머 아이템이 이렇게 없어. 신랑도 형제가 없고 나도 형제 없어서 나는 이런 갈등이 아예 없거든요. 나는 할 말이 없어서 난 미칠 것 같아. 우리 양재진 원장도. 그래도 너는 결혼이라도 했잖아. 나 동치미 아이템 때문에 급하게 결혼했어요. 나. 음악 나오겠다. 나 동치미 때문에 결혼했어 나. 왜 그런 표정으로 얘기해? 아니 사실은 솔직히 잘 이해가 안 되는 이런 다이나믹, 이런 시스템이 정말로 아까 그랬잖아요. 밀린다는 느낌을 쓰셨는데 동서 간의 갈등에 대해서 우리가 지난번에 방송을 했었다고요. 근데 제가 제일 궁금한 건 그거예요. 그 시어머니한테 인정받아서 어디다 쓰려고요? 시어머니한테 그 인정받고 동서를 이겨서 뭘 하려는지 잘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저는 사실 용돈 아이템에 이게 이제 가장 잘못된 거는 파워를 가지고 있는 시어머니가 솔직하게 말씀을 드리면 정말로 막말로 얘기를 하면은 철이 없이 너무 그 처신을 잘못하셨기 때문에 며느리들 사이에 갈등을 조장한다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사실. 아니 돈을 얼마 주는 게 중요합니까? 사실 형편되는 사람이 더 주면 되는 거고 이런 갈등을 피하려고 다들 동일한 금액을 모아서 내자, 맞춰서 내자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 건데 형편이 어떻게 가족마다 다 같을 수가 있겠어요? 그렇죠. 많은 있는 애 많이 주면 되는, 많이 드리면 되는 거고 없는 사람은 조금 드리거나 못 드릴 수도 있는 건데 그 부분에 대해서 야 이번에 얘는 얼마 갖다 가져왔다라는 얘기를 하는 시어머니를 과연 나이가 먹었다고 어른으로 봐야 되는 건지. 아니 보통의 어머니들은 얘기 안 해. 얼마나 얘기 안 해. 웃자고 한 얘기에 제발 이러지 마. 이 양선 변호사 얘기 문제가 아니고요. 저는 양재진 원장이 신경정신과 의사하고 심리학을 했는데 시어머니한테 인정받아 어디다 써먹겠다는 얘기를 어떻게 하실 수가 있어요? 인간은 시어머니만이 아니라 동네 개한테도 인정받고 싶어요. 예? 강아지가 와도 남편이랑 나랑 똑같이 들어갔는데 걔가 뭐 나한테 다가오면 얘가 날 또 사랑하고 있구나라고 하는 거지. 이게 무슨 동서와의 엄청난 경쟁에서 내가 우뚝 선다라거나 시어머니한테 더 사랑받아서 나머지 유산을 받겠다는 차원이 아니에요. 인간은 되게 재밌는 누구나 거. 인정받고 싶은데 이왕이면 똑같은 상황에서도 시어머니한테서라도 이 작은 용돈에서라도 좀 잘해주면 뭐 조금 더 그러니까 크림을 중요한 싸갖고 거는 거에서 잘 해드리고 싶은 나의 마음이 중요하지. 그거를 돈을 드리고 용돈을 드렸을 때 시어머니가 나를 인정해 주는 것에 대한 그 피드백이 이렇게 매일 필요가 없다라는 거고요. 물질적인 것이 없고 어떻게 어머니 정말 마음은 효도가 아시죠? 돈 없어서 입몸 못 해드려요. 쏘리 이렇게 되면 그게 아니죠. 지금 유인경 마담님이 말씀하신 거는 그거는 마음이 아니죠. 무슨 비아냥거리고 놀리는 것처럼 말씀을 하시는데. 그런데 제가 웃자고 한 얘기지만 그러니까 아니 자, 이렇게 던져놓고는 여기서 반론을 하면 웃자고 한 얘기인데 왜 그러냐 그러면 제가 뭐라고 붙었다 오랜만에. 아유 그럼 이래서 시청률이 올라갑니다. 오늘은 밋밋한가 했더니 두 분이 붙었다. 제가 이건 한 짚고 넘어가요. 짚고 제가 넘어가세요. 아까 예를 재밌어요. 들어서 야 누구는 얼마를 가져왔는데라는 얘기를 했을 때 그런 시어머니가 어딨냐고 그랬죠. 우리 동서 갈등할 때 이런 주제를 가지고 계속 얘기하셨다고요. 그때는 그렇게 다들 얘기를 하셔놓고는 그런 시어머니가 어딨냐라고 아니 얘기를 있어요. 하고. 그러시면 있으시죠. 그렇지만 그러시면 이따 한들 인정받고 싶어하는 걸 어디다 쓰려고 인정받고 싶어하는 얘기는 그거는 양재진 원장님이 하실 말씀은 아니라고 아니요, 사료거든요. 그 얘기는 이경재 원장도 할 수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경재 원장은 뇌물의 차이예요. 어떤 얘기도 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나는 캐릭터를 놀랍지 않아요. 아니, 본인이 여자라고 해도 안 놀라요. 사람이라는 게 그 용돈 드리는 것도 사람이 정성인데 내가 좀 정성이 부족했구나 하는 생각이 들면 상대방에 대해서 내 마음이 미안하기도 하고 그렇다는 거지. 아니, 제가 그러니까 제가 어디다 쓰려고 그러냐는 거는 사실 그냥 웃자고 그냥 과격하게 얘기를 한 건데 그거 인정받는 것 자체보다는 그 마음 자체가 더 중요하지 않나라는 거고 지금 말씀하신 거는 그 동서분이 왜 그렇게 포장을 하고 이쁘게 하겠어요. 본인은 아마 제가 알기로는 살림을 하시는 전업주부로 알고 있는데 돈을 버시는 양소영 변호사에 비해서 본인이 못하니까. 금액적으로 부족하기 때문에 그런 정성을 들이시는 거예요. 저는 이거나 똑같다고 본다는 거예요. 일을 하시고 바쁜 와중에 그거 포장하고 있을 시간이 어디 있어요. 용돈 챙겨 드리는 것만 해도 고마운 거죠. 근데 그거는 취향이에요. 저는 포장하는 거 좋아해서 포장을 맞아. 굉장히 맞아. 난 일하는데 포장도 엄청 하고. 저같이 좀 이렇게 요란 많이 떠는 애가 하나 있으면 나머지는 좀 상대적으로 너무 초라해 보여. 좀 티내는 걸 되게 좋아해서 뭐 하나 과일 하나 깎아도 어머나 선생님 드리려고 제가 무거운 사과 갖고 왔어요. 뭐 이런 애가 하나 있으면 괜히 가만히 있던 혁재 오빠는 아무것도 안 하는 먹기만 하는 먹충이 같이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느낌. 제가 말이 잘려서 말씀을 할게요. 예. 제가 양재진 원장의 말을 좀 보충을 하자면 선물과 뇌물의 차이는 뭐냐면 정말 주스 한 병 참 고마워. 이건 선물이에요. 근데 이거 좋은 주스 아니야? 이건 뇌물이에요. 이를테면 똑같은 용돈을 드려도 야 너희들 살기도 참 팍팍한데 이렇게 신경 써줘서 고맙구나. 고맙다. 그래서 그 돈 이상으로 손자 손주 챙기는 아까 양택조 선생님 말씀대로 그렇게 하는 건 좋은 용돈이고 선물입니다. 하지만 야 큰 며느리는 얼마 했는데 넌 이거 했구나. 이거는 뇌물이라니. 양재진 원장의 이야기는 시어머니가 좀 어른답게 그렇죠. 정말 어렵게 사는 애가 주는 돈 10,000원이나 좀 여유 있는 그 며느리가 준 10만 원이나 똑같이 고마워하는 그런 성숙된 모습을 보여주는 게 좋지. 마치 여기서 잘 보이는 경쟁을 하기 위해서 싸우는 것은 못마땅한 게 아니라 좀 그런 전통은 좀 사라져 있나 그 얘기를 하신 거예요. 그거는 맞습니까? 시어머니의 태도가 아니라요. 언제부터 우리 방송이 이렇게 대변인을 두고 하는 방송이 된 거야? 왜 박수를 치세요? 이게 뭐가 그렇다고 박수를 왜 치세요? 진심으로. 뭐가 그렇다 박수 잠깐 제 선생님 그러니까 저희가 어제 변호사들과 점수 얘기하는데 얼굴 빨개졌어. 자, 시어머니가 처음 이제 1001년 결혼을 했어요. 그래서 네. 시어머님이 첫 생신을 맞으셨어요. 그래서 정성을 보이기 위해서 지방이지만 내려갈까 생각을 하고 어머님한테 말씀을 드리고 저희 내려갈게요 해가지고 형네한테 연락을 했대요. 그랬더니 형네 그러니까 저기 윗동서죠? 윗동서가 전화가 와서 진정하고 해. 자네가 내려가면 우리가 뭐가 돼 이렇게 되니까 그렇게 해서 내려가지 않았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시어머니가 이렇게 저울질 네. 해서가 아니라 미성숙해서가 네, 아니라 네. 어쩔 수 없는 며느리들 입장끼리 그래도 똑같이는 맞춰야지. 내가 너무 여기보단 처지면 안 되지. 이런 위기의식이 든다는 사실은요, 얘기지. 며느리들도 다 부모님한테 잘하고 싶은 마음이 있어서 조금 더 잘하고 싶어서 이러는 거지. 이게 뭐 무슨 더 내가 처지고 이제 지금 말을 하자니까 표현이 내가 밀릴까봐 처질까봐에 며느리 올림픽인가? 그 단어 하나를 이제 그렇게 듣는 게 아니라 우리 며느리들도 부모한테 서로 다 같이 잘하고 싶은 마음이 어느 며느리 동서보다 내가 덜 잘하고 그렇게 보이고 싶지 않다라는 얘기를 그러니까 여자분들 지금 하는 이상하죠. 거죠. 그래서 대한민국 어머니, 시어머니들이 다 그렇다는 게 아니라 그 중에서 못된 몇몇만 샘플을 갖다 놓고 얘기하는 거지. 할 얘기가 근데 없으니까. 아직도 그렇잖아요. 아직도 똑같잖아요. 같은 말이어도요. 그러니까 시어머님 입장을 좀 변론을 하자면 첫째는 뭘 해왔고 둘째는 뭘 해왔다더라. 점점점에서 드라마에 나오는 진짜 무서운 시어머니처럼 너는 그거 해왔니? 이렇게 점점점이 될 수도 있지만 그 점점점에는 어머님들에 따라서 첫째는 이거 해서 고맙고 둘째는 이거 해서 좋다라는 것도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근데 그거를 이제 받아들이는 며느리 입장에서는 며느리다 보니까 그게 입장차가 날 때는 내가 조금 더 해드렸어야 됐나라고는 생각이 들 수 있는 건지 그거를 못 해드려서 경쟁해야지 이런 집이 다는 아니에요. 시어머니 입장에서 생각을 저도 이제 시어머니가 될 거잖아요. 생각을 해보면 저는 올케가 둘이 있어요. 근데 그 저는 이제 제가 맏딸이고 올케가 둘이 있잖아요. 그런데 올케들이 하는 걸 옆에서 이렇게 보면 이런 거 같아요. 엄마는 큰아들, 작은아들의 형편을 다 알아요. 알아서 큰 며느리가 요만큼 한 게 본인의 과분한 건지 작은 며느리가 요만큼 한 게 본인이 가지고 있는 게 작은 건지를 엄마는 너무 알고 있는 거예요. 이걸 더하고 덜하고가 아니라 자식의 사정을 부모는 알고 있기 때문에 그 안에서 마음을 다 한 건지 그 안에서 마음을 딱 이렇게 빼고 웅덩거리고 형식만 한 건지를 부모는 알고 있는 거죠. 우리 친정엄마는요. 아들이 별로 하는 거는 그닥 멀리서 야야 우체국가 붙여야 되고 기껏 와봐야 뭐 티셔츠 하나 와요. 저는 캐시미어 세트를 사드려도 야야 니네 옆에 있잖아. 그러니까 제가 하는 건 그냥 이제는 엄마도 당연하다고 생각을 하고 며느리들이 하는 건 면 티셔츠 쪼가리 하나 받아도 이거 해왔다고 이거 해왔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 보면 부모는 네가 더 잘하고 내가 더 잘하고가 아니라 옆에 있고 편안한 자식이 있고 아니면 조금 더 좀 마음이 좀 힘든 자식이 있고 부모도 입장이 그렇더라는 거죠. 이렇게 생각해 보면 저는 사실 제가 동서하고 저하고 13살 차이예요. 제가 한 20년 가까이를 혼자 살고 난 다음에 한 15년을 동서가 들어왔기 때문에 모든 거를 제가 한다고 생각을 했고 그냥 저는 늘 아버님이 돌아가시면 저거는 이렇게 알고 있었기 때문에 뼈 빠지게 해야 된다는 계산이 있었겠죠. 그러니까 저는 모든 게 그냥 이렇게 다 제가 해야 되고 없어도 해야 되고 이렇게 생각을 해서 갈등이 없었어요. 동서가 딱 오고 나니까 그때는 아버님이 안 계시고 어머니가 혼자 계셨는데요. 전 지방에 살았고 동서는 서울에 살잖아요. 그러니까 네가 잘하고 내가 잘하고 안심이 있는 게 아니라 요건 알랑거리면서 자주 왔다 갔다 하는데 나는 못 가잖아요.
못 가잖아요. 그런 시샘은 있더라고요. 제 마음에. 그러니까 이게 남자분들이 며느리가 되고 시어머니가 될 수 없기 때문에 보시기에는 이게 객관적으로 얘기할 수 있지만 들어가 보면 다르다는 얘기시잖아요. 그럼요. 그러니까. 그게 또 그럼요. 본인의 죄책감 때문에 그런 그럼요. 것도 있어요. 근데 그럼요. 이제 지금 네. 저희가 얘기한 것처럼 모든 게 이성적으로 다 고맙다 하는 시어머니만 계시면 우리는 이 얘기를 할 필요가 없겠죠. 없죠. 하지만 그렇지 않은 분들도 많고 관계 속에서 틀어지는 경우도 상당히 많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이런 얘기를 하는 건데 네. 조금 속상했던 분이 계세요. 그 이야기를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예. 아주 시기적절하시네요.